2024년에 비해서 360만 원을 덜 갚는 효과가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최저 생계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변제금을 얼마 정도 내게 될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생을 할 때 보면은 3인 가구, 4인 가구가 생각으로 많지 않아요. 이혼을 하신 분들도 많고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많고 저처럼, 아니면 이제 애가 딸려가지고 2인 가구이거나.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냥 1인 가구, 2인 가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인 가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230만 원이고 채무가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월 소득 230만 원에서 최저 생계비 143만 원을 제외하면 87만 원이 가용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7만 원에 36개월을 곱하면 대략 3,1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적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87만 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86만 얼마니까. 그러면 대충 52%의 변제율인 거죠. 절반이 조금 넘는 그 정도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2024년에 비해서 360만 원을 덜 갚는 효과가 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 재산이 4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최저 생계비를 줄여야 됩니다. 아쉽게도. 그래야만 변제가 가능합니다. 난 재산이 없으니 상관이 없겠구만. 좋았어. 두 번째는 자녀가 한 명 있는 2인 가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득은 월 350만 원 정도에 채무는 한 1억 정도가 있고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 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월세보증금 2천만 원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빠지겠죠. 네, 소액임차보증금에서 최소 금액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거기 이제 서울은 전부 다 이게 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청산 가치는 빵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50만 원에서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236만 원입니다. 그러면 114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2인 가구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월세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추가 생계비로 한 1,000원은 그냥 생략할게요. 한 10만 원 정도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6만 원에서 10만 원이 또 빠지게 되면은 월 변제금이 104만 원 좀 안 되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36개월로 곱하면 3,724만 원이 나옵니다. 3,72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37%의 변제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원비라든가 아이가 아픈 경우에 뭐 꾸준히 나가는 뭐 병원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추가 생계비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애가 하나만 있는 경우다. 그럼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양육비 받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 계산식은 엄청 복잡해져요. 상대방한테 양육비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라면 문제죠. 주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그렇고 이혼한 경우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죠. 한번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